우리가 국산이라고 굳게 믿고 사온 그 싱싱해 보이는 배추가 사실은 몇 달 동안 캄캄한 컨테이너 안에서 바다를 건너온 김치를 담그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가짜 배추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사소한 식재료 하나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우리 밥상 위에 가장 중요한 채소인 배추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김철수 가명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후 김장철만 되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온 가족의 김치를 책임지시는 든든한 살림꾼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위해 최고급 재료만 고집하는 분이셨죠. 그런데 올해는 큰맘 먹고 시골 장터까지 직접 가서 프리미엄 고랭지 배추라는 것을 거금을 주고 사오셨답니다. 겉모습은 정말이지 밭에서 갓 뽑아온 것처럼 싱싱하고 예뻤다고 해요. 문제는 집에 돌아와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그 프리미엄 배추는 소금물에 아무리 담가도 숨이 죽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마치 질긴 방수천처럼 소금물을 튕겨내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버티더랍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지만 며칠 뒤 기대감에 부풀어 냉장고에서 꺼내보니 양념은 배추잎 겉면에만 얇게 코팅된 채 속으로는 전혀 스며들지 않았고 배추는 물컹하지도 아삭하지도 않은 마치 고무를 씹는 듯한 기이한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내가 소금을 너무 적게 넣었나, 양념이 변질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지만 의사인 제가 본 진단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그 배추는 처음부터 김치가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화장한 배추의 배신,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보십시오. 관세청 통계만 봐도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량은 불과 1년 만에 2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0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배추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 막대한 물량이 모두 대형 공장이나 식당으로만 들어갈까요? 안타깝게도 일부 양심 없는 악덕 업자들의 손을 거쳐 마치 깨끗하게 화장 한 것처럼 겉모습만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네 시장과 마트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배추와 중국산 배추는 태어난 별표 근본적인 목적 별표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는 별표 발효와 깊은 김치맛 별표를 위해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오직 별표 분송과 오래 버티기 별표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모른다면 김 선생님처럼 1년 농사인 김장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국산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이 가짜 배추를 단 3초 만에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번 김장철에 절대 속지 않고 우리 몸에 맞는 진짜 건강한 배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우리 식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 선생님의 배추는 도대체 왜 소금물 속에서도 좀비처럼 뻣뻣하게 버텼을까요? 그 충격적인 시각적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배추의 별표 뿌리 별표와 별표 겉잎 별표에 난 상처부터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김 선생님이 속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배추들이 마치 짙은 화장품으로 본 얼굴을 감춘 것처럼 너무나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를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표 깨끗함에 속는 것 별표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가 밭에서 뽑혀 나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농부들이 낫이나 칼로 밑동을 툭 쳐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며
흙이 조금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신선한 증거입니다. 또 겉잎을 보시면 짙은 초록색의 두꺼운 잎이 한두 겹은 흙도 묻고 상처도 난 채로 지저분하게 붙어있기 마련이죠. 이 겉잎은 밭에서 식탁까지 오는 운송 과정 중에 배추의 속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에서 갓 뽑아낸 배추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샀던 그 화장한 배추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뿌리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뿌리 주변에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고 날카로운 칼로 벤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평평하게 잘려 있었죠.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바로 식물방역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흙이 묻은 식물을 수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흙 속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 해충과 병원균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배추를 배에 싣고 오려면 뿌리에 묻은 흙을 모조리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 기계를 사용해서 밑동을 아주 깨끗하고 평평하게 싹둑 잘라냅니다. 즉, 뿌리 단면이 매끈하다는 것은 곧 이 배추가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검역 수술을 받은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짙은 초록색 겉잎은 두세 겹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김 선생님이 산 배추는 거의 속에 있는 연두색 잎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중국산 배추는 겉잎이 없을까요? 겉잎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긴 운송 중에 가장 먼저 시들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겉잎을 많이 떼어낼수록 더 많은 배추를 한정된 배 공간에 실을 수 있고 무게도 줄여 운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들해진 겉잎을 깨끗하게 벗겨내면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온 배추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감출 수 있는 화장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겉잎 하나 없이 속에 연노란 부분이 환히 보이는 그 배추는 예쁜 것이 아니라 별표 의심해야 할 배추 별표인 겁니다. 셋째, 배추의 전체적인 모양도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의 배추는 국산 배추처럼 위로 길쭉하게 쭉 뻗은 모양이 아니라 양배추처럼 옆으로 통통하고 둥근 편이었습니다. 국산 배추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자라지만 중국산은 짧고 둥글게 자라는 품종이 많습니다. 이 역시 좁은 컨테이너에 많이 싣기 위해 장거리 운송과 포장에 유리하게 개량된 품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산지 표시만 믿고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추의 뿌리에는 별표 나는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별표라는 기계 절단 흔적이 숨어 있고 겉잎은 별표 나의 신선도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별표라는 사실을 화장 기술로 감추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두 가지 시각적 단서, 즉 별표 매끈한 뿌리와 벗겨진 겉잎 별표은 중국산 배추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왜 중국산 배추는 김치가 될 수 없는가? 과학적 진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배추를 왜 절대로 김장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배추 세포 속의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발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의 식탁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별표 공유 별표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서로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김 선생님의 배추가 소금물에서 좀비처럼 뻣뻣하게 버텼는지, 그리고 왜 겉잎과 뿌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는지 시각적인 단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와 발효의 비밀 별표입니다. 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우리가 원하는 그 시원하고 개운하며 아삭한 김치 맛이 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배추의 품종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
즉 별표 세포 조직의 구조 별표에 숨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마치 별표 최고급 명주 옷 별표과 같습니다.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직 사이에 적당한 틈이 있어 통풍이 잘 되고 수분을 잘 머금습니다. 반면에 중국산 배추는 별표 질긴 나일론, 작업복 별표과 비슷합니다. 조직이 빽빽하고 두꺼워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죠. 이 차이가 김장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첫째, 섬유질의 차이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장거리 운송 중 쉽게 물러지거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종 자체가 섬유질이 많고 질기게 개량되었습니다. 이 뻣뻣하고 두꺼운 섬유질은 소금물에 절여져도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마치 나일론, 작업복이 물에 젖어도 쉽게 흐물거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김 선생님의 배추가 그토록 뻣뻣했고 양념을 발랐을 때 양념이 그 단단한 세포벽을 뚫고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던 겁니다. 둘째, 영양 성분과 발효 환경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산 배추는 수백 년간 김치를 담가 먹는 용도, 즉 발효 별표를 목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에는 발효를 돕는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별표 글루코시놀레이트, 별표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별표 항암 성분 별표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배추는 이 성분이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분이 김치를 담가서 발효시킬 때 유산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산 배추로 담근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유산균이 풍부하며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운송과 저장을 최우선으로 만든 중국산 배추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발효 조력 성분의 함량이 국산 배추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단지 오래 버티도록 설계되었지 김치처럼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발효식품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유산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추 자체의 섬유질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맛 대신 쿰쿰하고 질긴 맛이 나는 겁니다. 마치 김치가 익지 않고 그저 시큼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김 선생님이 경험한 김장 실패는 단순히 김장 기술 부족이 아니라 배추 품종이 가진 화학적, 생물학적 설계의 차이에서 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배추의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결국 발효라는 핵심 과정을 망치게 된 것이죠. 3초 만에 가짜를 찾아내는 3단계 탐정법.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교묘한 눈속임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주는 진짜 배추를 골라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별표 행동 지침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별표 희망 별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얻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산 배추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의 세포 조직까지 우리 김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판매원의 말이나 원산지 표시만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진짜 우리 배추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다음 김장 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별표 3단계 탐정법 별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원리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가지 행동 지침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1단계, 뿌리의 상처를 확인하십시오. 배추를 집어들어서 밑동을 뒤집어 보세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별표 흙과 거친 단면 별표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 뿌리 단면이 울퉁불퉁하고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나두로 한 번에 쳐낸 거친 느낌이 손에 닿아야 합니다. 뿌리가 보통 3cm 이내로 가늘고 작습니다. 의심배추, 뿌리가 너무 깨끗하고 단면이 마치 공장에서 자른 것처럼 매끈하고 평평하게 잘려 있습니다. 흙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고 뿌리의 굵기가 4cm 이상으로 굵다면 장거리 운송을 위해 기계로 다듬어진 중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원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식재료입니다. 당당하게 뿌리를 확인하고 흙이 묻어있다면 오히려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2단계, 겉잎과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십시오. 겉잎과 속잎의 색깔은 그 배추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리고 어느 나라 품종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진짜 우리 배추, 짙은 초록색 겉잎이 두세 겹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겉잎을 살짝 들춰서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잎은 마치 병아리 색깔처럼 진하고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배추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서 속잎이 노란색을 진하게 띱니다. 의심배추, 겉잎이 거의 다 벗겨져 연두색 잎만 보입니다.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연노란색이나 크림색에 가깝고 심지어 거의 흰색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겉잎을 떼어냈거나 품종 자체가 노란색이 덜한 저장용 배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 상인이 허락한다면 반으로 잘린 단면을 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고 중국산은 속이 덜 차 있거나 잎이 양배추처럼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원산지 표시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가게 앞에 국산이라고 크게 써 있는 간판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별표 구체적인 지역명 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남, 고창, 강원도 평창 등 배추가 어디서 왔는지 구체적인 지명이 작은 글씨로라도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들은 보통 국산이라는 모호한 단어만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농가나 상인들은 자신이 파는 배추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 산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배추를 살 때 손으로 만져보세요. 우리 배추는 잎이 부드럽고 잘 휘어지며 수분이 느껴지지만 중국산은 두껍고 뻣뻣해서 힘을 주면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배우신 후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가면 겉모습만 보고 이거 국산 맞죠? 하고 묻는 대신 조용히 배추를 뒤집어 뿌리를 확인하고 속잎의 색깔을 대조하는 탐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잔류 농약 걱정 끝. 담근물 세척법. 자, 이제 배추를 성공적으로 골라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별표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는 법 이 별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 선생님이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족들에게 최고의 김치를 선물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법, 안전한 세척법과 최종 성공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3단계 탐정법을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별표 1분 별표이라는 숫자 한 글자만 남겨서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72세 김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배추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김장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식별법과 마지막 세척 비법을 통해 결국 성공적으로 재도전에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마무리 지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성공적인 김치를 담근 마지막 비결은 바로 별표 제대로 씻는 것 별표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별표 담근물 세척법 별표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큰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충분히 받으세요.
배추를 통째로 또는 반으로 잘라서 물에 완전히 담급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분이 지난 후 물속에서 배추를 부드럽게 흔들어 씻습니다. 물을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담근물 세척법만으로도 배추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 성분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충분히 담가서 헹궈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뿌리의 매끈한 정도, 겉잎의 부착 여부, 속잎의 노란색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국산 배추를 골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3번의 담근물 세척법으로 배추를 씻으셨죠. 그렇게 담근 김치는 절이는 과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넣자마자 잎이 부드럽게 휘어지며 숨을 죽였고 양념을 버무리자 양념이 명주옷처럼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님의 손주들이 이 김치를 맛보더니 할아버지의 김치 맛이 돌아왔다. 고 칭찬 세례를 퍼부었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뿌리만 봤을 뿐인데 이렇게 맛이 달라질 줄 몰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정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뿌리 확인, 배추를 고를 때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뿌리의 거친 단면과 흙의 흔적을 확인하세요. 매끈한 뿌리는 장거리 비행의 증거입니다. 색깔 대조, 진한 노란색 속잎과 짙은 초록색 겉잎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발효에 최적화된 우리 품종의 증표입니다. 담근물 세척, 구매 후에는 담근물 세척법을 3번 반복하여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배추는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좋은 배추를 고르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1년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침을 꼭 실천하셔서 김 선생님처럼 맛과 건강을 모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배추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에 건강 2글자 남기시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